윤석열 대통령과 야당의 대표가 만나서 우선 이야기를 나눠야 될 건 사실은 민생이 맞는 거죠. 어떻게 하면 좀 경제를 살리는데 대통령과 다수당의 대표가 힘을 합할까? 사실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게 맞겠죠. 윤석열 대통령의 면전에다 대고 가족들의 의혹과 논란을 해소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꺼낼 수는 있겠지만 아무리 총선에서 패했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침없이 왜 스웨덴의 연구기관이 대한민국이 마치 독재국가처럼 흘러가고 있다. 언론에 대해서도 재갈을 물리고 있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묵묵히 듣고 경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어제입니다. 바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만났습니다. 자, 2시간 10분을 만났습니다. 무려 130분간 만났고 예정된 시간보다도 무려 70분 이상을 더 만나면서 첫 만남으로서는 정말 하고 싶은 많은 이야기들을 하는 만남이 됐습니다. 무엇보다도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이후에 참 중요한 것이 어제 해동이 왜 중요한지가 여러분들 분석을 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대통령 지지율을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여러분들께. 자, 대통령 지지율 이게 왜 중요한지 배종찬 소장은 눈만 뜨면 입만 열면 지지율을 강조하는데 제가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자, 윤석열 대통령 임기. 자, 오늘이 4월 30일이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만 3년 이상 남았어요. 3년하고도 한 열흘 정도 남아있나요? 만 3년하고도 열흘 정도. 아직 임기가 지나온 임기보다는 앞으로 지나가야 될 임기가 더 깁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을 내걸고 각종 개혁하겠다라고 하는 그 계획들이 이제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 지지율을 보면은 지지율이 긍정평가가 30.2%, 부정평가가 66.9%입니다. 거의 부정이 2배 넘습니다. 거의가 아니라 부정평가가 2배 이상입니다. 이렇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의 공격과 공세에 시달리느라고 제대로 국정 운영을 하기가 거의 힘들어집니다. 이런 경우로 우리는 국정 마비가 일어났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죠. 야권에서는 아직 2년 지났고 3년이나 남아있는 대통령을 향해서 레임덕이다,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지지율이 낮으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든 대통령은 지지율을 끌어올려야 되는데 자, 이 지지율이 중요한 것이 임기 내내 이번 총선 결과로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내내 여소야대입니다. 거대 야당과 맞설 수밖에 없고 또 협력도 해야 되는 그런 참 골치 아픈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법안 통과 없이 국정 운영이 제대로 될 일은 만무한 것이고요. 그렇다면은 야당과 소통할 수밖에 없는데 계속해서 그동안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야당에서 주장해왔던 것이 왜 야당 대표 안 만나느냐. 드디어 야당 대표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을 위해서 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자, 어제 장면으로 돌아가 보면은 자, 우선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이후에 변하겠다. 또 야당 대표도 만나겠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지난 19일 그러니까 이야기를 꺼낸 지 열흘 만에 만난 거기 때문에 뭐 일각에서는 왜 빨리 안 만나느냐, 왜 제안을 해놓고는 의제 조율을 좀 빨리 협조를 해줘야지 왜 안 만나고 있느냐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만 대통령이 제안을 하고 난 이후에 10일 만에 만났다라는 것은 그렇게 늦은 건 아닙니다. 형식이나 날짜나 또 무엇을 주제로 해서 만나야 될지에 대한 협의도 필요한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전화 통화와는 좀 다르게 전화 통화를 했을 때는 이재명 대표가 상당히 협조적으로
또 전격적으로 조건 없이 응하는 듯이 보였는데 시간이 좀 흘러가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민주당 내에서는 자, 이재명 대표가 많이 챙겨야 된다. 윤석열 대통령하고 만나서 챙길 건 정치적으로 다 챙겨야 된다라는 기류 변화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도 뭐 딱히 어떤 주제로 이야기는 안 했지만 실무 협의를 해보니까 뭐 특검법도 이야기하겠다, 김건희 특검법도 이야기하겠다, 최상병도 이야기하겠다, 전 국민도 이야기하겠다, 뭐 온갖 이야기를 다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실 입장에서 볼 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계획은 1시간 정도 만나는 건데 1시간 만나서 그 많은 주제들을 어떻게 소화를 해낼 수 있겠어요. 그러면 우선 윤석열 대통령과 야당의 대표가 만나서 우선 이야기를 나눠야 될 건 사실은 민생이 맞는 거죠. 민생 이야기를 하면서 자, 국민들이 요즘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다. 대외 변수도 안 좋다. 주식시장도 불확실성이 크다. 변동성이 크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어떻게 하면 좀 경제를 살리는데 대통령과 다수당의 대표가 힘을 합할까? 사실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게 맞겠죠. 그 외에 정치적인 이야기야 원내대표끼리 하면 되는 거고 최상병 특검법도 그렇고 이태원 특별법도 그렇고 심지어는 윤석열 대통령의 면전에다 대고 가족들의 의혹과 논란을 해소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꺼낼 수는 있겠지만 그 이야기들 다 결론을 1시간 정도 물론 이제 예상보다 회동이 길어져서 2시간 10분 동안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다 하더라도 2시간인들 3시간인들 답을 낼 수는 없는 겁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는 민생을 위해서 의정 갈등에 협력을 하겠다. 이건 이재명 대표가 잘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소상공인을 지원한다. 그 다음에 전세사기 특별법을 통해서 전세 사기를 당한 국민들에게 시민들에게 도움을 주겠다. 지금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전세 사기 범들한테 수십 채의 전세 사기, 수백 채의 전세 사기 지금 뭐 인천, 경기도 한두 곳이 아니에요. 이런 것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결단을 내린 겁니다. 만나자. 물론 그 전에 2년 동안 안 만난 이유는 또 분명히 있습니다. 피의자고 재판을 받고 있는 야당 대표를 만날 경우에는 사실은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이기 때문에 검찰도 그렇고 재판부도 상당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지금 거대 야당이죠. 총선도 압승을 했으니까 윤석열 대통령 만난 것을 재판부에서는 자칫 사회 여론은 윤석열 대통령이나 현 정부가 면죄부를 준 것처럼 수사를 받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인식이 될 수도 있어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하지만 법 앞에 성역은 없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도 대통령을 만나든 안 만나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는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검사 사칭, 성남 FC, 대장동, 백현동 여기에다가 법인카드 배우자인 김혜경 씨와 관련돼 있죠. 그 다음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거. 그 다음에 한두 가지가 아니죠. 대북 송금과 관련된. 그러니까 이 모든 재판 리스크와 재판을 받을지 여부에 대한 부분들은 대통령과의 만남과는 상관없이 법 앞에서는 성역이 없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도 제가 있으면 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조국 대표도 제가 있으면 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여기에서는 하등 일반적인 국민과 차이가 나야 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왜? 정치인들만 또 더군다나 거대 야당의 대표만 법망을 피해갈 수 있는 방탄 조끼를 입는다 그러면 그건 민주주의 국가도 아닌 거죠. 그래서 그건 명백하게 이재명 대표도 밝힐 필요가 있는 겁니다. 회담은 회담, 해동은 해동. 그리고 재판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판결이나 수사나 이 부분은 엄연하게 별도로 구분돼서 진행이 돼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하나하나 좀 따져보자고요. 먼저 우선 전국민 재난지원금입니다. 자, 정말 국가적으로 경제적으로 국민들의 경제 활동이 총체적으로 난국이다. 첫 번째 이제 재난지원금부터 천천히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들 의견을 좀 보내주세요. 이것도 저도 정치적인 평가를 떠나서 정치적으로 성향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이 회동에서 바로 무려 이 자료를 준비한 원고를 꺼내서 자료를 꺼내서 무려 15분간이나 윤석열 대통령과 배석자들 앞에서 읽어 나갔어요. 그러면서 심지어는 스웨덴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평가가 독재다, 독재 국가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면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사실 이런 이야기를 아무리 총선에서 패했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침없이 왜 스웨덴의 연구기관이 대한민국이 마치 독재국가처럼 흘러가고 있다. 언론에 대해서도 재갈을 물리고 있다. 이런 식의 취지로 그런 의미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묵묵히 듣고 경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 앞에 약속을 했거든요. 듣겠다. 이재명 대표가 하는 이야기를 듣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에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의 이야기에 대해서 묵묵히 또 경청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필요하고 잘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고 화면에 나오는데 이재명 대표와 언쟁을 벌인다든지 굳이 그럴 이유는 없는 것이고요.